同学们好. 안녕하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러 용법을 공부했었는데요. 자, 러 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러는요, 과거의 동작의 완료도 나타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용법이 있었죠. 우리가 모두 3가지 용법을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2개는 어떤 용법이 있었나요, 선생님? 네, 그 동작의 완료 말고도 어떤 상황이 변화했을 때 그 문에다 러를 붙이게 되면 그런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시아위러 하면 비가 내렸다가 아니고 비가 오네 이런 뜻이 되고, 또 끝으로 이제 어떤 그 감정의 변화라든가 어기를 도와주는 말이죠. 뭐 타이하얼러, 저얼러 이렇게 러를 써서 시제와 관련이 없는 그냥 어감의 표시를 우리 쓸 때 또 역시 러를 쓴다 그랬죠. 네, 그러네요. 자, 러 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학습 목표를 보죠. 네, 오늘은요, 동사를 활용하는 법을 한번 공부해 봅니다. 그리고 더의 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더하고 더 다 3가지 발음 다 더로 나오는 이 3가지 더를 우리가 구별하는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은요, 환경에 관한 문장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我们只有一个地球，这是我们大家生活的地方。为什么有些人偏要破坏自己的生存环境呢？他们大概只看到眼前利益，而没有看到破坏环境会危害整个人类的生存。我认为人类要想生活得更美好，首先就得保护人类的生存环境。你说的对，我们每一个人都应该为保护我们的生存环境出一份力。 네, 본문 잘 보셨습니까? 우리 지구의 환경에 대한 얘기를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군요. 아주 중요한 얘기였네요. 자, 그럼 본문을 한 줄 한 줄씩 보죠. 네, 我们只有一个地球. 我们只有一个地球. 我们只有 우리는 단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一个地球, 단 하나의 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这是我们大家生活的地方. 这是我们大家生活的地方. 这是 이것은 무엇입니다. 무엇일까요? 我们大家生活的地方. 우리 모두가 생활하는 地方, 장소입니다. 为什么有些人偏要破坏? 为什么有些人偏要破坏? 하고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오겠죠. 왜 어떤 일부 사람들은 有些人 하면 일부 사람이 되겠죠. 어째서 왜 어떤 사람들은 破坏 하려는 것일까? 파괴하려는 것일까? 要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괴하려는 것일까? 무엇을 파괴하는지 뒤에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문장 보시죠. 自己的生存环境呢?自己的生存环境呢? 무엇을 파괴하려고 하죠? 자기의 생존 환경, 생존 환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어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이지? 이런 문장이죠. 他们大概只看到眼前利益. 他们大概只看到眼前利益. 그 사람들은 大概 아마도 只看到 只 단지라는 뜻이죠. 단지 무엇만 보기 때문이야. 只看到眼前利益. 눈앞의 이익만을 보기 때문이야. 而没有看到破坏环境会危害. 而没有看到破坏环境会危害. 하고 뒤에 문장이 또 나오게 되겠죠. 而 그러나 没有看到 보지 못하는 것이지 破坏环境会危害. 환경 파괴가 어떤 것을 危害, 어떤 것을 또 다른 해를 끼치게 될 것인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지. 자, 어떤 해를 끼칠까요? 다음 문장을 보시죠. 整个人类的生存. 破坏危害整个人类的生存. 整个 하면은 모든 이란 뜻이 되겠죠. 모든. 그래서 전 인류의 整个人类 하면 전 인류란 뜻이죠. 전 인류의 생존의 위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我认为人类要想生活得更美好. 我认为人类要想生活得更美好. 我认为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人类 인류가
要生活得更美好, 더욱더 아름답게 생활을 하고 싶다면 다음 문장이요. 首先就得保护人类的生存环境. 首先就得保护人类的生存环境. 그렇게 하려면,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하려면 首先 먼저 就得保护, 得 뭐뭐 해야만 한다, 保护 보호해야만 한다. 무엇을요? 인류의 생존 환경을 보호해야만 해. 你说的对, 네 말이 맞구나. 你说的对, 너 말 진짜 잘했다. 이런 얘기죠. 我们每个人都应该为保护. 我们每个人都应该为保护. 우리 모두 개개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每个人,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都应该 뭐뭐 해야만 합니다. 의무를 나타내고 있죠. 모두 应该保护, 为保护. 우리는 모두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여기서 왜라는 거는 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무엇을 보호하나요? 我们的生存环境出一份力, 出一份力 이렇게 되죠. 我们的生存环境出一份力.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생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 내야 합니다. 무엇을? 一份力. 리라는 건 힘을, 一份 하면 양사가 되겠죠. 그래서 힘을 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내야만 합니다.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정말 환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대화를 했네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어법은 없고요. 이번에는 바로 확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확대경을 보시면 어떤 그 현재라든가 과거를 부정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칸을 보시겠습니다. 칸은 보다이거든요. 그 자막을 보시면 자, 긍정은 칸이고, 자, 칸은 현지형이거든요. 자, 칸에 대한 현지형에 관한 부정문은 그냥 간단하게 뿌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뿌칸 하는 게 아니고 칸이 사성이기 때문에 부칸 이렇게 읽어지죠. 그래서 본다 안 본다 칸, 안 본다 부칸. 간단하죠? 다음 보실까요? 예, 이번엔 칸 따올러. 칸 따올러는 어떤 걸 이제 봤는데 완벽하게 다 본 거예요. 이거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래서 이미 봤다, 보았다라는 표현인데 요거에 대한 부정문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결과와 보호의 부정은 메이어를 쓴다고. 그래서 메이어 쓰거나 여를 생략해서 메이만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메이어 칸 따올. 자, 맨 끝에 러는요. 이미 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어가 이미 과거를 부정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이어 칸 따오, 메이 칸 따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이번에도 칸러, 봤다인데 자, 그러면 칸러하고 칸 따올러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칸러는 역시 보았다. 칸 따올러도 역시 보았다인데 칸러는 보긴 봤는데 결과가 아직 몰라요. 봤는데 그 보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칸 따올러는 목적을 달성했어요. 다 본 걸 다 달성한 건데 칸러만큼은 본 건지 이미 본 것을 성취했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냥 보았다라고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거에 대한 부정도 역시 메이어를 써서 과거 부정은 메이어를 써서 메이어 칸 절대로 러를 붙이면 안 됩니다. 메이어 칸 러 하게 되면 틀린 문장이 돼요. 그래서 메이어 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보실까요? 예, 칸지엘러 역시 보호가 나왔군요. 칸지엘러 보는데 자기가 일부러 본 게 아니고 눈에 들어온 거예요. 칸지엔 자,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였다 혹은 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부정문 할 때는 역시 메이어를 써서 메이어 칸지엘러 아니고 메이어 칸지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과거, 그 다음에 보호가 있는 과거 문장도 이렇게 부정할 때는 모두 다 메이어를 쓴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我们只有一个地球，这是我们大家生活的地方。为什么有些人偏要破坏自己的生存环境呢？他们大概只看到眼前利益，而没有看到破坏环境会危害整个人类的生存。我认为人类要想生活得更美好，首先就得保护人类的生存环境。你说的对，我们每一个人都应该为保护我们的生存环境出一份力。 자, 테마어법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테마어법의 주제는요.
더의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더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용법 중에는 수식이 있겠죠. 그래서 수식, 그리고 소유를 나타낸 나의 것, 이런 식으로 소유를 나타내게 되겠는데요. 그것 말고도 더 재미있는 용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먼저 소유와 소속,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我的书하면은 더가 들어가게 되면요. 앞에서 뒤에 것을 수식해주죠. 그래서 나의 책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죠. 自己的生活环境 자기의 생활 환경. 그래서 自己, 자기가 생활 환경을 꾸며주죠. 누구의 생활 환경이냐? 自己的生活环境, 자기의 생활 환경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这是我们大家生活的地方. 这是我们大家生活的地方. 这是 이것은 我们大家, 우리 모두가 생활하는 곳입니다. 생활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돼서 뭐뭐 하는 장소 수식해주고 있죠. 그 다음 수식 어구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보세요. 好吃的烤肉하게 되면 맛있는 烤肉, 불고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맛있는 불고기라고 돼서 불고기, 어떤 불고기냐? 맛있는 불고기다. 수식해주네요. 그 다음 辣的泡菜 라 하면은 뭐죠? 맵다 할 때 맵다라는 거죠. 라가 되고요. 泡菜 하면은 우리가 아주 즐겨 먹는 김치가 되겠죠. 그래서 매운 김치 어떤 김치냐? 매운 김치 수식해주죠. 다음은요. 인칭 대명사로 된 관형어라고 용법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떤 관계, 인간 관계를 나타내죠. 예문을 보시면 我的妈妈 이렇게 할 때는 나의 어머니인데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나타내주죠. 我的妈妈 여기에서는 친인척 관계에서는 的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我妈妈 해도 나의 엄마라는 틀리지 않는 완전한 그런 구가 되는 것이죠. 다음 보시면 我的朋友 이렇게 됐습니다. 자, 朋友 친구죠. 나의 친구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구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요. 我朋友 이렇게 해도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은요. 是的 강조용법입니다. 자, 是的 강조용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是的 강조용법은 언제 쓰냐 하면은 과거의 시간이나 장소, 방법, 수단, 방법 등을 강조할 때 쓰죠. 그래서 是와 的 사이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면 他是从北京来的 是的 나와 있죠?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나요? 从北京이라고 장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 어디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사람은 북경에서 왔습니다. 북경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더 들어가죠. 다음 문장 他是坐飞机来的 그 사람은 坐飞机来的 비행기를 타고 온 것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뭘 타고 왔냐라는 수단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온 것입니다. 수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더 쓰였죠. 자, 다음에는요. 책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문을 보시면 教书的 하면요. 教书 하게 되면은 동사와 목적어 구조죠. 그래서 教书 책을 가르치다. 따라서 책을 가르치는 的 하면 뒤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가르치는 사람. 따라서 선생님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걸 보시면 要饭的 자, 饭 하면은 밥이죠. 要 하면은 요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要饭的 하면은 밥을 요구하는 것, 밥을 요구하는 사람 이렇게 돼서 거지라는 뜻이 되겠죠. 要饭的 하면 거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的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다음 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大的 하게 되면 큰 것 해서 큰 것, 사물을 가리키게 되고요. 다음 보면 红的 이렇게 돼서 붉은 것,
빨간색의 옷이나 빨간색의 신발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더라고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더 하면은 빨간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더의 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소유나 소속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시, 더 용법에서 더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더의 용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잘 정리가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부흥고 1학년 박수연입니다. 중국어에서 쩌라고 발음되는 단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쩌라는 발음은 하나이지만 글자의 용법은 다른 걸로 배웠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너무 헷갈리거든요. 선생님께서 꼭 알려주세요. 네, 이 학생은 질문이 상당히 예리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 같아요. 그 더 발음이 세 가지 있다는 거 정말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 더 발음은 보통 경서로 쓰여가지고 조사에 많이 쓰이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 그 다음에 더, 그 다음에 더. 세 가지인데 이 각자 뜻이 상당히 많아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더를 쓰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관형어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이렇게 꾸며주는 말. 그래서 앞에 것이 뭐뭐 하는, 뭐뭐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뭐뭐의,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我的自行车 하게 되면 나의 자전거. 이때는 의가 됐죠. 관형어가 됐죠. 나의 자전거. 我的自行车. 다음 예문 보시면 很漂亮的衣服. 자, 很漂亮이란 말과 이프란 말 중간에 쓰여가지고 앞에 말이 뒤에 말을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했죠. 很漂亮的衣服. 매우 예쁜 옷.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더의 두 번째 용법은 명사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말에 해석할 때 그냥 것, 뭐 좀 은어로 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문 보시면 这是我的, 이것은 나의 것, 내 거. 그 다음에 那是他的, 저것은 그의 것. 나 뭐 그러면 哪个是你的, 어느 것이 너의 것이냐 할 때 역시 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것이 세 개 나왔죠. 你的, 我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말 끝에다가 것을 붙여주면 아마 무난할 것 같습니다. 또 穿白裤子的, 자, 하얀 바지를 입은 것. 사람한테 것 하면 이상하니까 하얀 바지를 입은 이는 是弟弟. 자, 바로 동생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를 붙이게 되면 명사형을 만들어준다. 해석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더가 나왔죠. 이것은 정도보호하고 가능보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역시 앞뒤로 말에다가 더를 붙이게 되면 이것이 정도보호냐 가능보호냐 하는 말을 우리가 이끌어주는 그런 조사 역할을 하는데, 자, 이문 보시면서 설명할게요. 타 한즈, 한즈는 한자죠. 그는 한자를 갖다가 시에더 부소. 자, 시하고 부소 사이에 더가 나왔죠. 그러면 해석할 때 이 더는 우리가 편의상 그냥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 앞뒤에다가 동사 정도. 그럼 시에더 하면 쓰는 정도가 부소, 근사하다. 그러니까 시의 동사 부처랑 보호 사이에 더를 넣어가지고 결구조사, 그러니까 구조조사가 됐죠. 엮어졌죠. 쓰는 정도가 근사하다, 근사하게 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문 보시면 老师的话. 자, 선생님의 말씀을 有的听得懂. 자, 팅하고 똥하고 합했어요. 자, 팅은 동사하고 똥은 보호죠. 동사 플러스 보호구 사이에다가 더를 집어넣어가지고 가능, 불가능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 가능보호 역할을 해주죠. 팅더 똥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있다가 되고, 그 다음에 여더 팅부똥. 자, 어떤 것은 이 팅부똥, 팅하고 똥 사이에 뿔을 넣어서 불가능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더는 여기서는 가능을 나타내죠. 가능. 그래서 팅더 똥 하면 알아들을 수 있다. 반대로 팅부똥 하면 알아들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동보 사이에다가 더를 써서 가능, 불가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라고, 어떤 사람도 D라고 하는데 보통 더로 읽어줍니다. 이 마지막 더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어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쁘다에서 예쁘다라는 형용사를 만약에 부사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예쁘다에서 예쁘게, 우리말로 뭐뭐하게, 뭐뭐히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 형용사 뒤에 붙어가지고 부사를 만들어주죠. 예문 보시면요. 我们愉快. 자, 愉快는 원래 유쾌하다, 형용사죠. 유쾌하, 기분 좋다인데 더를 붙여가지고 유쾌한에서 유쾌하게, 즐겁게, 기분 좋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我们愉快的生活在一起. 우리들은 유쾌하게
함께 생활하고 있다. 生活在一起 생활하는데 함께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더 들어보면요. 밍밍. 자, 밍밍은 이거는 아이들 이름을 많이 쓸 때 밍밍은 非常清楚. 자, 非常清楚는 대단히 분명하다인데 분명하다라는 그 형용사에다가 더를 붙여가지고 부사가 됐어요. 그래서 대단히 清楚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写了自己的名字 썼다. 자기의 이름을 썼다. 그러니까 清楚란 형용사에다가 더를 붙여가지고 부사를 만들어주는 역할 바로 D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배워봤는데 정리해보면 더로 발음된 거는 관형격 만드는 것 더 하나, 그 다음에 정도보호 가능보 만들어주는 더, 마지막으로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어주는 역할 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네,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번부터 볼까요? 1번, 다음 중 뽀의 성조가 다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죠? 뽀는 원래 사성이지만 뒤에 어떤 성조가 오느냐에 따라서 성조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사성이 올 때만 성조가 달라지죠? 다를 때는 1, 2, 3성이 올 때는 그대로 사성인데 뒤에 사성이 오면 이성으로 바뀐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不好, 好라는 건 3성이기 때문에 4성. 2번 不来, 来 2성이죠. 2성이기 때문에 不 4성입니다. 不来. 3번 不行, 行 2성이기 때문에 不 4성이 되겠죠. 4번 不能, 能 2성이니까 不 4성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5번을 보세요. 不是, 是 4성이기 때문에 不是가 아니라 不是라고 앞에 不가 4성에서 2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조는 바로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장을 보시죠. 今天我 괄호 我妈妈买了一件又好看又便宜的衣服. 자, 보시면 今天 오늘 나는 우리 엄마 뭐 어떤 말이 나오고요. 买了 샀습니다. 一件 하나의 又好看又便宜的衣服. 아주 예쁘고도 값이 싼衣服 옷을 하나 샀습니다. 자, 나는 오늘 엄마, 우리 엄마한테 옷을 사드렸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죠? 这件衣服虽然不贵 괄호하고 很结实也很漂亮. 这件衣服 이 옷은 虽然 비록 뭐뭐하지만 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虽然不贵 비록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라는 그 역접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니은에는 很结实也很漂亮 아주 튼튼하고 아주 漂亮 아주 예쁩니다. 我妈妈收到这件衣服也许会很高兴. 我妈妈 우리 엄마가 收到这件衣服 이 옷을 收到 받는다면 也许会很高兴. 也许 하면 아마, 会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마 뭐뭐 할 것입니다. 很高兴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자, 엄마에게 선물을 했나 봐요. 엄마가 정말 기뻐하시겠죠. 문제 2번을 보시죠. 문제 2번 윗글의 기억에 알맞은 것은, 자,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한번 볼까요? 나는 오늘 엄마에게, 엄마를 위해서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로 돌아오세요. 그러면은 뭐뭐를 위해서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是 아니죠. 有는 있다 없다고. 시향은 어디를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말이 안 되고 对 엄마에 대해서 아니죠. 5번 보세요. 엄마를 위해서 선물을 샀습니다. 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为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죠. 윗글의 니은에 알맞은 것은, 자, 윗글의 니은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지문을 보시면, 자, 虽然这件衣服虽然不贵 이 옷은 비록 비싸지는 않지만 이라고 해서 역접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로 돌아오세요. 역접이 어디에 있을까요? 虽然하고 但是 그렇죠. 虽然但是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되죠?
아주 많이 나오는 관용어구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但是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4번을 볼까요? 네, 4번 문장이 맞나 안 맞나 고르는 문장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 되게 싫어하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넣어야 산이기 때문에 한번 내봤습니다. 1번 보실까요? 타 꾸이싱리. 자, 그 사람은 귀한 성은 니다. 이 표현은요,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 꾸이란 말은요,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존중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일반적인 진술문에서는 거의 안 쓰죠. 그래서 꾸이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빼서 그는 성이 리씨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2번, 谁是学生吗? 누가 학생입니까? 자, 여기서 뭐가 두 개가 다 나왔죠? 谁가 의문사, 마도 의문문을 만들어준 조사. 이렇게 의문 뜻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 상충되기 때문에 하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말을 빼주면 좋겠죠? 谁是学生? 누가 학생이지? 말을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我有2本书. 나는 2권의 책을 갖고 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양사 앞에서 둘을 가리킬 때는 안 쓰고 항상 량을 쓴다는 거 여러분 저번에 배웠죠? 그래서 대신에 량을 써서 我有2本书 량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你的名字叫 자, 요것은 뭐 이상하죠? 怎么를 갖다가 什么 혹은 你的名字叫什么 혹은 你叫什么名字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怎么가 잘못 나왔습니다. 자, 5번 보시면 他是中国人不是 이렇게 되었죠. 자, 당신은 중국인이냐 아니냐 긍정 부정 원래는 是不是가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부정 부분을 맨 끝에다 놓고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당신 중국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문장은 5번밖에 없네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실까요? 네,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지 않은 것은이죠.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산성비는 어떤 위해성이 있는가? 산성비는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2번 농작물이 감산된다. 3번 머리카락으로 하여금 빠지게 될 것이다. 4번 산성비는 토양의 산성화를 조성할 것이다. 그다음 5번 산성비가 피부에 접촉한 다음에는 쉽게 피부병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됐는데, 자, 모두 다 맞는 뜻이 되겠고, 1번 보시면, 有那么严重, 그렇게 심각해, 그렇게 심각해, 이런 말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2, 3, 4, 5번 다 맞고, 1번만이 대답이 틀리게 됩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모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5번 문제는 좀 우리가 전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이해하시고, 나머지 문제를 열심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금주의 표현 보시죠. 明天会更好, 明天会更好.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자,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되겠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꼭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예, 저도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明天会更好. 좋은 말이죠? 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